기재부 차관님, 네. 곧 그 교육부가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기존의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의 일부를 이제 교육세인데 구체적으로는 떼서 이거를 이제 고등교육 예산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사실상 그동안 이제 장관이 공석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제 기재부가 저는 주도한 걸로 알고 있고 9월 그렇지 달에 않습니다. 진행된 교육부랑 같이 토론회도 보니까 이런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뭐 두 분을 발제자로 모시고 제가 다 그런 과정을 봤는데 어쨌든 그 교육부 장관님한테 여쭙겠는데요. 네. 이게 지금 특정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의 예산을 늘린다든가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운영해왔던 교육 예산의 구조를 바꾸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저는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도 사실은 그 17개 교육청 교육감님들이 대표해서 물론 5분이 오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국회에 오셨고 그때 10만 명의 그 반대 서명을 받아서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특별 회계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17개 교육청의 교육감들 누구하고도 협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위원회에 국회 교육위원회 이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저도 여태껏 한 번도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혹은 기재부에서 이런 어떤 교육 예산 구조 변화가 이러이런 근거에 의해서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을 전혀 설명받은 바가 없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교총, 정교조 뭐 정치적 입장과 전혀 관계없이 지금 132개 단체들이 교육 단체들이 다 한마음으로 모였어요. 이런 교부금에서 떼어내서 고등 특별 회계를 만드는 거는 절대로 반대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전혀 실제 당사자들하고 전혀 협의 없이 이렇게 교육 예산 구조를 바꿔도 된다 생각하지 않으시죠? 지난번에 사실 인사청문회 할 때 장관님이 거기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안도 지금 오늘에서야 발표가 됐어요. 근데 진짜 이게 무슨 보도자료 요약본 같은 수준의 아주 엉성하고 헐렁한 이런 그 예산안을 지금 제출을 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교육 상임위에 제출된 예산안은 또 이거와 관계없이 특별회계와 관계없이 또 기존의 작년 재작년 계속 작성됐던 그 예산안이 제출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육 상임위에서 제출된 예산을 상정해서 심의를 할 수가 없죠. 지금 교육부나 기재부가 이렇게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미리 염두에 두고 한쪽에선 다른 일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교육 예산을 막무가내로 그냥 망가뜨려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사실 진짜 규탄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규탄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차관님한테 여쭤볼게요. 기재부 차관님, 국가재정법 14조에 보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규정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회계는 왜 특별회계냐면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다. 일반 회계나 일반 기금으로 이걸 충당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어려울 때 특별회계를 하는 거다. 예를 들면 교육예산과 관련해서는 유아교육 특별회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특별회계를 가능하냐면 3, 4, 5세에 대한 공통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을 위한 예산이고,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부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고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3, 4, 5세를 위한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 예산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존의 교육부 예산으로 회계 시스템 안에서 이게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특별회계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제출된 세출안을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제가 심의했던 대학 혁신 지원 예산, 서울대 출연금, 인천대 출연금, RIS 예산 이런 게 일반 회계에 있던 게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국가재정법 14조 위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말도 안 되는 지금 예산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릴까요? 네,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일단 국가재정법 제14조 제2항 특별하게 설치 요건 특정 세입을 가지고 특정 세출에 충당한다는 요건에 부합하고요. 특정 세입은 교육세, 특정 세출은 고등평생교육 확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부장 지난 정부에서 신설된 소부장 특별회계도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여러 가지 소재 부품에 대한 국산화 이런 사업들이 편성이 됐고요.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기존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 네, 신규 사업도 제가 봤습니다. 이름만 바꿔놓은 거지 사실상 전혀 사업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제가 잠깐 아니, 설명드려도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님하고 할 얘기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KD에서요 매년 그 교육 설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 교육 설문을 보면 작년치 교육 설문을 보면 4,000명 대상으로 그 교육 예산 우선으로 지원한다면 어느 분야에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설문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제일 후순위가 뭔지 아세요? 전문대와 대학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동안 사실 그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상당히 효과성에서 많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고요. 비효율적이다. 네, 그 또 임팩트도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학들이 정말 재정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대학들이 현장에 가보시면 정말 깔려 제가 있습니다. 너무 잘 네, 알죠. 잘 잘 아시죠. 아는데 그래서 문제는 이번에 하지 뭐냐면 않으면 지역이 정말 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 아니에요. 해야 되죠. 저는 그래서 대학 고등교육 재정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확충하는 방식이 교부금에서 떼어내지 않고 별도로 이걸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네, 같은 네, 방식으로 그렇게 확충해야 된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문에서 반대가 많냐 하면요. 지금 사실은 올해도 정원 미달 사태 4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죠? 이건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겁니다. 지방대학 고사 문제 있죠. 네네. 그리고 사학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지금 대학을 그냥 두고 여기다 돈을 퍼부을 것이냐 이에 대해서 전혀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 네, 거예요. 이번- 그래서 네. 대학 혁신 마스터 플랜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국민적 신뢰를 얻고 그 과정 위에서 고등교육 예산과 관련된 특별 회계를 만들든 뭘 만들든 해야 되고 현재 그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현재 시스템 안에서 별도로 충원할 수 있는 재원을 찾아오세요. 정부로부터 기재부로부터 받아오셔서 네, 네. 일단 필요한 부분이라도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시키는 게 맞다고 네, 봅니다. 의원님 사실 세출안이 지금 너무 늦게 지금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그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과정과 병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마스터 플랜 세출안을 안 보시면 주셨는데요? 세출안을 보시면 상당히 혁신적인 저희가 다 재정 봤습니다. 지원-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마스터 플랜입니까? 그걸 가지고 대학이 혁신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장관님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재부가 쭉 그동안 논의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한다. 네네. 그다음에 교육재정 교부금이 남아돈다. 비효율적으로 쓰인다. 초중등 교육하고 고등교육 격차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교육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교육은 학생 수로 예산 집행되지 않는 거 아시죠? 장관님 아시죠? 네, 네, 네. 학급수하고 학교수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PT 한번 보세요. 이게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학급수하고 학교수는 저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 편성할 때 기준 단위 자체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장관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AI, 디지털 교육, 미래 교육 이런 거 하려면 교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그 필요하죠. 초중등의 예산은 이번에 워낙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혀 위축시키지 않고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더라도 인구가 아니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구조를 바꿀 문제고 네네. 장관님이 장관님 하실 때 2011년, 12년, 13년, 14년 이때도 기재부가 추계한 내년도 세수가요 3조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산 줄였는데 2014년, 15년 계속해서 교부금이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지방채 왕창 발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더군다나 지금
그 장관님 근무하시던 KDI에서요. 이번에 경제 전망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작성할 때 내년도 경제 성장률 2.3%로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KDI에서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경제 규모도 작아지고 세수도 작아지고 이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장관님이 그때 장관 하셨을 때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유초중 교육도 망치고 고등교육도 망치고 저는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누가 책임을 과연 지실까? 그 피해는 아이들한테 가는데. 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제기된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세입안이나 세출안을 자세히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다 잘 고려해서 일단 자세히 볼 수 없게 작성해 왔더라고요. 거의 보도자료 수준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회 예정처에다가 또 지금 올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세제 개편하려고 합니다. 법인세 감세하고 뭐 이런 식의 세제 개편하려고 하는데 이 개편되는 세제로 가면은 내년도에 후년도에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세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추계를 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향후 5년 내 세수가 아무래도 감세가 되니까 감소되고 교부금이 13조가 줄어든다는. 그러면 교부금이 연간 2.6조의 평균. 2.6조가 지금 세법으로 지금 세제 개편하신다는 현 정부의 기조대로 가면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연간 2.6조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교부금이. 근데 여기서 3조를 떼가지고 고등 평생교육 특별회계로 넘기신다는 거는 유초중등 아이들 교육을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 의원님, 저희들 그런 복잡한 상황들을 다 좀 대비해서 이 안들 좀 더 정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한번 보세요. 그리고 네. 지금 기재부에서 많이 쓰고 있는 우리나라 그 고등교육 예산의 정부 비중이 적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게 OECD에서 나온 그 통계입니다. 기재부 차관님 한번 보세요. 예. 저게 위에가 한국이고 밑에가 OECD 평균입니다. 2019년, 22년까지 쭉 보세요. 초중등 교육이 남아남지 않습니다. 3.5, 2020년, 21년, 22년에 와서 3.7, 3.4예요. 그리고 고등교육이 그 오른쪽에 있어요. 네. 거기 보세요. 네, 의원님 저게 왜 저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정부 부담이 적습니다. 그럼 맞아요.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왜냐?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이 80%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교육부 예산 중에서 국가 장학금 있잖아요. 이게 4조 규모거든요. 이걸 학교를 안 주고 학생들한테 주기 때문에 저기 계산 카운트 될 때는 뭘로 계산되냐? 민간 부담으로 계산돼요. 네, 답변 드릴까요? 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통계를 보실 아니, 필요가 위원님이 있다. 말씀하시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로 팩트가 틀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가 틀립니까? 좀 전에 그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어떤 총량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당연하죠. 1인당 여러 가지 표 공교육비를 봐야죠. 보셔야죠. 그래서 네. 1인당 공교육비로 따지면은 초중등은 예를 들어서 OECD 평균의 140%입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은 OECD 평균의 그 140% 압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이 0.6에서 7 사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왜냐하면 대학 일인당 기준으로 진학률이 따지셔야죠.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초중 그 1인당 학생비가 그렇게 높아진 게 얼마 오래지 않아요. 아주 최근 현상이고 최근에 사실은 추경 막 늘어나고 부동산으로 내국세 확 늘어나면서 이게 벌어진 일이지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 제가 그래서 아까 경기 전망과 이런 거에 대해서 통계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한 측면만 보시면 안 됩니다. 양 측면 다 봐야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감세에 해서 따라 가지고 교부금이 줄어드는 그 부분은요. 그리고 보세요. 그다음 제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 전체적으로 말씀 안 하신 겁니다. 보세요. 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유초중 교부금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유초중고 교부금이 남아난다고 하는데요. 이게 올해 그죠? 비 왔을 때, 비 많이 왔을 때 여름에 학교의 모습입니다. 막 석축 무너지고 교실 안으로 건물 안으로 막 돌이 쏟아져 내려오고 이런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국에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이 14,000동이 넘어요. 차관님, 장관님 40년 이상 된 집에서 집 줄 테니까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괴산에서 단양에서 지진 났죠? 우리나라 43% 학교가 내진 시공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 지금 일어나서 전 국민이 안전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안전 교육을 강화하면 뭐합니까?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 CPR 한 사람 시민들이에요. 의원님, 이번 제정안은 사실 그 초중등의 그런 중요성이나 또 공교육의 그런 역할에 전혀 훼손 없이 고등교육의 문제를 이거는 해결하는 장관님 방안입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제 질문에 답하셨잖아요. 이거는 올해 내년에 한시적인 게 아니고 구조를 바꾸는 거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장관님 이미 2014년, 15년에 잘못 추계한 것으로 교부금 예산 책정하는 거, 교육 예산 책정하는 거에서 이미 실패의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봅니다.